사망 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망인의 유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을 처분한다 해도 어차피 사망 일시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대부분의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사후 처리와 관련해 기간별로 놓치기 쉬운 부분과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간별로 구분해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개월 내에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3개월, 6개월 내에 챙겨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1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장례를 마치고 사망 신고를 한 이후 상속을 준비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꼭 챙겨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은 크게 4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망인의 휴대폰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망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데 휴대전화상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공적 자료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의 채무자의 경우 망인 사망 후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망인의 채권자는 알아서들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망인의 휴대전화상의 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 계셨다거나 연락이 늦은 지인들이 망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망인이 사용하던 번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망인의 번호를 유지하는 데 주의하실 점은 명의자가 사망 시 대포폰 방지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신사 직권으로 번호를 해지시키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변경하시고 가장 저렴한 기본요금제로 1년 정도는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망인이 가입한 계약 해지 및 망인의 유품 보관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유족들은 경황이 없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해지하여 불필요한 월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고 망인의 유품의 경우 절대 임의로 처분하지 마시고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인의 유품 보관의 경우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상속재산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망인의 유품은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망인 명의의 자동차는 다른 누군가가 계속 운행을 하고 다닐 경우 규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고지서가 망인 주소로 날라오기 때문에 차키와 차량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서류 발급인데요. 후속 상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똑같은 서류들이 여러 차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기본 서류들을 발급하실 때 각종 서류들은 원본으로 5부 이상씩 미리 발급받아 두시면 추후 다시 발급받으러 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망인의 재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이고 상속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망인의 기본 서류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망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일주일 정도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비용에 들어간 영수증을 챙기는 건데요. 장례 비용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거나 상속세 신고 및 한정승인 시 청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 상속의 기준 시점은 사망 신고일이 아닌 실제 망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실제 사망일시가 표기되기 때문에 사망 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망인의 유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늦추고 그 사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을 처분한다 해도 어차피 사망일시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만약 나중에 상속재산 조회를 마쳤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해도 채권자들이 이걸 빌미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망인의 유품을 처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또한 이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를 마치셨다면 이후 주의할 시점은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이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목록이 정리가 돼야만 상속과 관련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도 모든 내역을 회신받을 때까지 통상 2주 정도는 걸리는데요.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를 확인해야 다음으로 상속을 받을 건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상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서 재산조회는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산조회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영상 길이상 다음 영상에서 이와 관련해 3개월 그리고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